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예슬 결혼? 한예슬 전재산 총공개. 45억? 한예슬, 연하남친과 동거 공개. 배우 한예슬은 1981년 9월 18일 생입니다. 한예슬의 키는 166cm입니다. 한예슬의 고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잠시 살았고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자였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해서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2004년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해서 지금은 한국 국적입니다. 한예슬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한예슬의 현재 소속사는 노픈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한예슬 전재산 총공개. 45억? 한예슬은 2018년 6월에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을 34억 2천만 원에 매입했다. 해당 빌딩의 규모는 대지 면적 213.7제곱미터, 연면적 263.82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예슬이 매입한 건물은 1985년 준공된 꼬마 빌딩으로 학동 사거리에서 7호선 강남구청역으로 이어지는 설릉로의 이면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예슬 씨가 소유한 논현동 건물은 현재 시세 기준으로 45억 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이 건물의 특징은 사도를 끼고 있어서 코너 효과가 있는 건물이고 경사면에 있어서 지하가 노출돼 임대료 증가 효과가 있는 건물이다. 한예슬이 매입한 건물은 고수의 투자 종목이라고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경사길 옆에 빌딩은 1층이 가려져 꺼리는 이들이 많다. 이 같은 빌딩은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절반 이상 묻혀있는 층을 지하층으로 보는데 현행법상 건물의 연면적을 제한하는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고 신축 시평지에 있는 건물보다 건축물을 높게 올릴 수 있다. 한예슬이 보유한 논현동의 시부동산 관계자는 한예슬 건물의 임대 수익은 평지 빌딩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역삼동 언덕길에 위치한 한 건물은 경사길 아래에서 볼 때 4층 건물이지만 법적으로 2층이다. 덕분에 임대 수익이 높은 1층 수준의 임대료를 지하 1층, 지상 1층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예슬이 건물을 매입한 지역 논현동은 대형 고층 건물보다는 중저층의 꼬마 빌딩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임차 업종으로는 주로 엔터테인먼트, 카페, 레스토랑 등이 입점돼 있고 이면으로 주택이 밀집돼 있다. 한예슬이 구입한 건물은 성공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지금보다 건물의 가치가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한예슬, 의혹의 입장 밝혔다. 한예슬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 얘기해드릴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 속 한예슬은 남자친구의 접대부 의혹, 블랙핑크 제니와 뺨을 때렸다는 의혹, 버닝썬 여배우가 한예슬이라는 등의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너무 속시원하게 얘기해서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한예슬은 내가 생계형 배우였기 때문에 일하면서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결혼하는 게 목적이라는 등 말을 하더라. 그런데 이런 비하 발언은 행복하지 않다. 30대 초반이라 재벌을 만날 수 있다는 말들 불편하다. 이거 여성 비하 발언 아닌가라고 말했다. X판을 만들어 들고 나온 한예슬은 최근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들을 하나씩 짚으며 사실을 확인시켜주겠다고 했다. 먼저 그는 전 남자친구가 DY홀딩스 원진 부회장이라는 의혹에 맞다고 했다. 한예슬은 원진 오빠 오랜만에 나로 인해 이름이 거론되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얘기해야 하는 부분은 말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과거 촬영장을 이탈해 전 남자친구와 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했다. 한예슬은 혼자 갔다고 바로 잡았다. 재벌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연예계를 은퇴하고 싶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은퇴는 미래의 얘기니까 지금 얘기 드릴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남자친구로부터 페라리를 선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한예슬은 그게 뭐 잘못됐냐? 여자친구한테 차 사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 자랑한 것도 맞다. 그럼 남자친구가 선물해 주었는데 자랑 안 하냐며 실소를 지었다. 이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원진 오빠가 한예슬보다 유명한 모배우와 만나려는 이유 때문에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다? 완전 소설이다. 다 허위사실이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 내가 침묵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난 워낙 오픈하는 스타일이라 숨기지 않는다. 연애를 할 때도 지인들한테 다 이야기한다고 반박했다. YG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테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예슬은 테디는 너무 유명하고 나랑 공개 연애를 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내가 너무 사랑했던 친구라는 것도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테디와의 결별 이유와 관련해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거론된 것에 불쾌함을 내비쳤다. 한예슬은 둘이 같은 소속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이들과 엮느냐며 난 그분의 히스토리를 난 모르고 한 번도 뵌 적도 없다. 그런데 내가 이로 인해 차였다?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예슬은 내가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차이고 가여서 그리고 재벌가에서도 안 돼서 결국 지금의 남자친구를 키우겠다는 농담을 하시더라. 이것도 기분이 나쁘다. 자세한 내막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솔직히 좀이라며 가세연을 향해 욕을 날렸다. 그는 이걸 보고 있는 내전 남자친구들도 얼마나 기가 차겠느냐. 그분들도 소설이라고 느낄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현 남자친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밝혔다. 한예슬은 남자친구에게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선물해 주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내 차다. 내가 보라색을 워낙 좋아해서 내 차다고 전했다. 또 SNS를 통해 남자친구를 키우겠다는 글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이 어리다.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예쁘게 키워오겠다는 말을 한 거다. 로맨틱하고 러블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조롱하면서 얘기했더라며 황당해했다. 이어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공사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사라는 단어 자체가 웃긴다. 능력 있는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잘해주면 공사 당하는 거냐? 그리고 능력 있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잘 해주면 여자가 꽃뱀이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밝혔다. 남자친구가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는 비스티보이즈가 아니다. 호스트바의 호스트도 아니다라면서 팩트가 아닌 가십들, 허위사실들, 악플들로 인해 창창한 남자를 짓밟는 걸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한예슬은 일반인 남자친구에 관한 악플들, 허위사실들은 절대 선처 없이 끝까지 집요하게 찾아내서 꼭 남자친구의 억울함과 명예를 되찾을 거다고 단언했다. 각종 비리예원상으로 논란이 됐던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한 여배우로 자신이 지목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아니다고 했다. 한예슬은 버닝썬 태어나서 딱 한 번 가봤다. 룸도 아니고 모두가 지켜보는 홀에서 놀았다. 딱 한 번 갔었던 사례로 인해 나는 전국적으로 마약쟁이의 침질질 흘리는 여배우의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이 됐다. 고소 들어간다고 엄포를 놨다. 버닝썬을 방문했던 날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했다.
한예슬은 할로윈 파티 때 지인, 같이 일하는 친구들과 할로윈 분장을 하고 놀러갔다. 너무 신나게 놀았다면서 버닝썬 쪽에서는 유명한 분 오니 룸으로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싫다. 답답하게 외룸에서 누냐. 홀에서 놀고 싶다. 스테이지에서 가장 잘 보이는 DJ 박스 뒤위에 잡아달라고 했다. 친구들과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유명인이라 보디가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거기서 미쳤다고 마약을 하냐.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입증할 수 있다. 증인들이 너무 많다며 그날 친한 친구의 남편이 픽업와서 무사히 집에 왔다고 덧붙였다. 과거 지방종 수술의료 사고 합의금으로 10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예슬은 아니다. 받았어도 분이 안 풀렸을 거다며. 난 배우고 모델이다. 몸이 재산이고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흉터라면서 쉽게 여기는 것 같아서 슬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것에 충격을 받았는데 보상받으려는 나를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하더라고 털어놨다. 또 한예슬은 미국 LA 룸살롱 출신이라는 루머에 대해서도 아니다. LA 룸살롱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발을 들여본 적도 없다면서. 가게, 백화점,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했다고 밝혔다. 한예슬은 많은 조언을 듣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일반인 남자친구가 쇼크 받을까봐 남자친구를 위해서라도 대응을 안 한 것이라며. 하지만 버닝썬 마약과 연결 짓는 건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예슬은 타이밍을 잡고 있었다. 고소를 하려면 증거가 필요했다. 악플러를 선동해서 허위사실로 상처를 주고 커리어를 짓밟는 행위가 학폭이랑 다를 게 없는 사회폭행이라고 생각한다. 육체적 폭력만 폭력이 아니다. 기부를 했지만 소송까지 가야 할 것 같다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